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6번 문제인데 21년 2회차 때 출제된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이고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FE 철이죠. 1kg을 질량을 줬네요.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아래 반응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해서, 자, 원자량이 곧 분자량이죠. 원자량도 주고 반응식도 주고 너무 쉬운 문제죠. 그쵸? 철의 질량이 주어졌고 킬로그램이 주어졌고 산소의 부피 리터니까 우리는 여기다 옆에서 적을게요. 킬로그램과 메타 3승 그리고 그램과 리터, 요 관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해서 리터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킬로그램을 그대로 대입해서 메타 3승을 구해서 마지막에 리터로 구하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질량과 부피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이 1 비례식. 이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4Fe 더하기 3O2는 2Fe 2개와 산소 3개가 발생을 합니다. 완전 연소하면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 반응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질량이 주어졌고 이제 이렇게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부피가 몇이냐 라고 묻는 문제예요. 질량 킬로그램을 줬고 부피는 리터를 줬으니까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해서 리터로 바로 구해내는 방법이 있고, 킬로그램을 그대로 대입해서 메타 3승을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나온 값을 이제 부피 리터로 다시 환산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FE 철의 질량을 줬으니까 여기에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자량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FE 철의 질량이 들어갈 거고요. 적어보면 4 곱하기 분자량은 문제에 주어졌죠. 55.85라고. 그쵸? 그리고 밑에는 주어져 있는 문제에 주어진 FE의 질량 1kg인데 저는 g으로 환산을 할게요. 1000g으로. 대 3 곱하기 이제 산소의 부피니까 여기에 분자량이 아닌 22.4가 들어가죠. 그쵸? 3 곱하기 부피니까 22.4.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 x. x는 4 곱하기 55.85분의 1000 곱하기 3 곱하기 22.4 해서 요 놈을 풀어내면 300.805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81 해서 단위는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요게 이제 풀이 1,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이 풀이 1이고, 풀이 2번 넘어갑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적어보면 PV는 nRT n분의 WRT 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V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인데 요 W에다가 뭐를 대입해? 그치, 철의 질량을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요 M에는 뭐를 대입해? 철의 분자량을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 곱하기 철의 분자량 55.85 분의 철의 질량, 문제에 주어진 철의 질량이 1kg이니까 1000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하면 안 되죠. 4Fe 더하기 3O2는 2Fe 2개의 O3가 있는데 철 4몰이 산소 3몰과
반응을 해야 이렇게 완전 연소가 일어나니까 얘가 얘랑 반응하니까 얘 분의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곱하기 4분의 3을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내면은 300.617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300.62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풀이 2번이에요. 이제 풀이 3번 넘어갑니다. 자, 풀이 3번 비례식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이고 n분의 WRT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인데 이번엔 요 W에는 뭘 넣을 거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M에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 산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요 산소의 질량을 이제 구할 겁니다. 요 비례식으로 반응식을 적어보면 4Fe 더하기 3O2 2Fe 두 개의 O3 이러한 반응식이 있는데 문제에 요놈의 질량이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 구해야 될 게 질량이죠. 산소의 질량.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분자량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Fe의 질량. 그래서 분자량을 적어보면 4 곱하기 55.85가 들어가고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Fe의 질량 1kg이니까 1000g 대 3 곱하기 이번엔 질량이니까 부피였으면 22.4인데 질량이니까 32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대 x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4 곱하기 55.85 분의 1000 곱하기 3 곱하기 32 됐죠. 요거를 구해내면은 429.722 429.722g이 나오겠고 그죠. 당연히 여기가 g이었으니까 얘도 g이겠죠. 구해진 요 질량을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요 W에 대입한다고요. W 대입해보면 1 곱하기 이제 산소의 분자량 32 분의 방금 구했던 429.722라는 산소의 질량을 넣고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그래서 여기 곱하기 뭐 안 한다고요. 요거 계산해내면은 300.617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62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1년 3회차 때 8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은 사류 위험물인 메탄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해서 연습하는 시간 넘어가고요. 우린 4번 볼 겁니다. 비중이 0.8인 메탄올 50리터가 완전 연소 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산소의 질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신 적 있죠? 요 문제는 2013년 2회 12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밀도와 비중에 관한 관계는 이전 영상 2013년 2회차 때 12번 문제
풀이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밀도와 비중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만 좀, 만약에 그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때 영상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밀도와 비중에 대한 관계의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메탄올의 비중이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고, 메탄올이 질량이 주어져야 되는데 리터로 주어져 있어요. 리터. 따라서 요거는 질량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 비중이 0.8이니까 밀도도 비중하고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8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밀도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50리터가 들어가는데 밀리리터와 리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소거가 안 되니까 리터를 이제 밀리리터로 환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리터는 몇 리터죠? 1000밀리리터가 되죠. 밀리리터. 그래서 리터 소거가 되고 밀리리터 소거가 되니까 그램만 남아서 이제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구해 봤더니 4만 g이다 라고 질량이 구해졌습니다. 메틸 알코올의 질량이. 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볼게요. 풀이 1번. 그래서 비례식. 일단 메틸 알코올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어보면 2CH3OH 더하기 3O2가 완전 연소되면 2CO2와 더하기 4H2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죠? 문제에서는 메틸 알코올에 뭐 50리터가 주어졌지만 그램 질량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산소의 질량이죠. 질량. 그래서 그램으로 우리가 주어졌고 구해야 되는 값도 그램이니까 단위 환산 없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메틸 알코올의 질량을 주어졌으니까 이 자리에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분자량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메틸 알코올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자량을 적어보면 2 곱하기 메틸 알코올의 분자량은 32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메틸 알코올의 질량은 50리터지만 우리가 질량을 4만 g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산소의 질량이니까 3몰 곱하기 22.4가 아닌 분자량 32x. 그래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2 곱하기 32분의 4만 곱하기 3 곱하기 32. 그래서 6만, 점이 아닙니다. 이거 콤마입니다. 6만 단위는 g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풀이 2번. 풀이 2번.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라고 했더니 질량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 풀이가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3번 풀이로 비례식까지 이용한 풀이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부피가 아닌 W니까 W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RT분의 PVM이라는 공식으로 변환이 되고, 요거 V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산소의 부피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요 M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산소의 부피를 모르니까 우리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제 산소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메틸 알코올의 반응식을 적어보면 2CH3 OH 더하기 3O2는 2CO2 더하기 4H2O라고 반응식이 세워지고, 문제는 요놈의 질량이 주어졌고 50리터지만 우린 질량으로 환산을 했어요. 질량이 주어졌고 이제 요놈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질량이 아닌 부피. 그래서 메틸 알코올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그 밑에는 메틸 알코올, 문제에 주어진 메틸 알코올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2 곱하기 메틸 알코올의 분자량은 32죠. 32.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메틸 알코올의 질량이 50리터지만 4만 g으로 우리가 바꿔놨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될 산소의 질량이 아닌 부피니까 22.4가 들어갈 거고,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 곱하기 32분의 4만 곱하기 3 곱하기 22.4 해서 풀이를 해내면은 42,000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g이었으니까 리터겠죠. 그래서 구해진 이 부피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 V에다가 대입한다고요. V에다가 대입해보면 0.082 곱하기 273 분의 P1 곱하기 방금 구했던 이 42,000 리터 42,000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 되셨죠? 그래서 요 놈을 저도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곱하기 3 곱하기 22.4 그러면은 요 내용을 계산을 해보면 42,000 곱하기 32를 0.082 곱하기 273은 그러면은 60037.523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놈을 소점 두 자리까지 나타내면 60037.52g입니다. 요렇게 이게 답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1, 풀이 2번인데 3번 방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년 3회차 때 출제된 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면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해서 에틸 알코올과 나트륨의 반응식을 쓰시오 해서 요건 넘어가고요. 4번 요걸 풀 겁니다. 에틸 알코올 46g이 나트륨과 반응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해서 단 1기압 25도씨다 하니까 표준 상태는 아닌 거 알았고, 그 에틸 알코올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구해야 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을 주어지고 리터로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단위 환산 없이 그냥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풀이 1번 비례식 에틸 알코올과 나트륨의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이 C2H5OH 더하기 ENA가 반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C2H5ONA와 더하기 H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 숫자가 다시 쓸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두 개의 C2H5ONA 더하기 H2 이렇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문제의 에틸 알코올의 질량 g을 주고 구해야 되는 게 나트륨의 부피네요. 부피 리터. 그러니까 단위 환산 없이 그대로 풀면 됩니다.
문제에 에틸알코올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자리에는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그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에틸알코올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적어보면 2 곱하기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이 46이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에틸알코올의 질량이 46이래요. 이거에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체의 부피니까 22.4. 그쵸? 만약에 질량이었으면은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해서 x, 그래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2 곱하기 46분의 46 곱하기 22.4니까 요걸 구해내면은 11.2리터가 나옵니다. 해서 요게 답입니다 라고 적으면은 절대 안 되죠. 왜? 얘는 뭐예요? 얘는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예요.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 표준 상태에서 부피.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1기압 25도씨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부피를. 그래서 보일 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요 압력과 요 온도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보일 샤를 법칙 한번 적어보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해서 우리는 V2를 구할 거니까 V1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 그렇죠? 우리가 구했던 이 표준 상태에서 부피를 어디다 대입해? 요거를 어디다 대입해? 요 V1에 대입한다고요. V1에 대입해보면 이거다 할게요. 대입해보면 11.2 곱하기 P2가 1이고 곱하기 273분의 그리고 T2가 273 플러스 25가 되겠죠. 25.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해내면은 12.225가 나오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2.23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풀이 1번이고요. 이제 풀이 2번 넘어갈게요. 풀이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어보면 PV는 nRT 요거는 n분의 WRT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V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PN분의 WRT인데 요 W에 뭘 넣는다고? 에틸 알코올의 질량, 문제에 주어져 있는 에틸 알코올의 질량을 넣을 거고 여기에는 뭐를 넣어? 에틸 알코올의 분자량을 넣을 거라고요. 대입을 해보면 1 곱하기 에틸 알코올의 분자량 46분의 문제에 에틸 알코올이 46g이라고 주어졌죠.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플러스 25도씨는 하면 안 되죠. 그쵸? EC2H5OH 더하기 ENA 해서 EC2H5ONA 더하기 H2인데 요 이몰이 나트륨과 반응을 해서 수소 1몰이 나오니까 얘분의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 풀이를 하면은 12.1218이 나오고 12.218이 나오고 그래서 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2.22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풀이 2번이고요. 풀이 2번이고 이제 풀이 3번 넘어갑니다. 풀이 3번 이제 비례식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보면 PV는 nRT, 요거는 n분의 WRT고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 해서 요번에 요 W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수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M에는 뭐를 넣을 거예요? 그치, 수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려고 했더니 수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이제 수소의 질량을 구할 겁니다. 요 비례식으로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 C2H5OH 더하기 ENA 반응을 하면 이 C2H5ONA에 H2가 발생을 하고 요 놈의 질량이 주어졌고, 이번에는 수소의 질량을 구하는 거죠. 질량을. 그래서 에틸알코올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이제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그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에틸알코올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적어보면 2 곱하기 에틸알코올의 질량 46,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에틸알코올의 질량 46 대 구해야 되는 게 수소의 질량이죠. 수소의 질량, 부피가 아닌 수소의 질량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수소의 분자량, 그치, 2가 들어갑니다. X. 따라서 X는 2 곱하기 46분의 46 곱하기 2 됐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니까 1g이 나오네요. 얘가 g이었으니까 얘도 g이 나오겠죠? 구해진 요 수소의 질량을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W에 대입을 해보면 1기압 곱하기 수소의 분자량은 2분의 우리가 방금 구한 수소의 질량 1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플러스 25 곱하기 몇 안 한다고요, 여기는.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보니까 12.218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2.22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계속 반복되는 풀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이렇게 풀이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